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유튜브 영상,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챌린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같이 재밌게 한국어 공부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된 틱톡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여행하던 외국인 커플이 올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한국에서 최악의 히치하이킹을 경험했다 였습니다. 이 커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외국인 커플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틱톡에 영상을 올리고 그걸로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국에도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고요. 이 커플의 틱톡 영상을 보면 서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가 부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커플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 5시간 동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다 실패. 근데 5시간 동안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는 것도 놀랍지 않나요? 그 시간에 버스를 탔으면 부산에 이미 다 도착했을 텐데. 아무튼 결국 히치하이킹에 실패한 이 커플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7시간이나 걸려서 부산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 커플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벚꽃 구경을 하러 부산에 갔다고 하는데 부산이 생각보다 별로였나 봐요. 부산에 겨우 도착한 커플은 이런 틱톡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여행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한국에서 최악의 히치하이킹을 경험했다. 심지어 한국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부산 풍경에 대해서도 벚꽃 풍경이 별로다. 부산은 어딜 가나 콘크리트 빌딩만 가득하다. 칙칙하고 지루한 풍경뿐이다. 이 영상을 본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히치하이킹을 한다고? 아니, 왜? 굳이 왜? 한국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특히 서울, 부산은 KTX를 타면 3시간이면 갈 수 있고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거든요. 미국 달러로 45달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히치하이킹을 한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커플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 돈을 아껴야 하니까 히치하이킹 한번 해볼 수도 있지 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은 불가능합니다. 이 커플은 자기들이 외국인이라서 차를 태워주지 않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한국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와 인종차별은 별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히치하이킹이라면 이게 한국 사람이라도 안 태워줄 거예요. 아니, 절대 안 태워줍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버스 타면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5시간 동안 히치하이킹을 한다고요? 제가 운전자라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5시간을 동행한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5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것도 다른 교통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이 행동 자체가 이기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틱톡 영상을 본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태워주는 게 말이 되나? 갑자기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건 몽미? 왜 사서 고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5시간의 히치하이킹 태워주시겠습니까? 히치하이킹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골 쪽으로 가거나 버스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면 가능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히치하이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촌이었는데 그때 제가 타야 할 버스를 놓쳤거든요. 아휴, 어쩌지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제 앞에 서더니 여기 버스 잘 안 온다고 어느 쪽으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 그분이랑 제가 가는 곳이 같은 방향이라서 고맙게도 태워주셨어요. 그때는 10분 정도 타고 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 제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있었더라도 분명히 태워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커플의 틱톡 영상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되나? 이 커플이 부산은 어디 가나 콘크리트 빌딩만 가득하다고 불평했는데요. 벚꽃숲으로 부산에 갈 계획이었다면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공원 쪽으로 갔으면 더 예쁜 자연 경치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물론 한국에 아파트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굳이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은 곳에 와서 콘크리트가 많다고 불평하는 건 뭔가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커플은 현재 틱톡 계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논란은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만약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틱톡 영상을 봤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히치하이킹이 전혀 불가능하고 어딜 가나 콘크리트 빌딩만 가득하다고 인식하겠죠. 일부 사람들의 단편적인 경험, 생각만을 믿고 그게 전체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해버리면 오해하기 쉬워요. 저도 여행 영상을 즐겨보는데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나라 영상을 보면 아, 이 나라는 위험하구나. 여기는 혼자 여행하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영상만 보고 그 나라의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직접 그 나라에 가보면 친절한 사람들이 더 많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그 영상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심하려고 합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겨우. 겨우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돼요. 평소랑 똑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왔는데 오늘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9시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9시 3분 전 8시 57분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지각하지 않았어요. 이때 겨우를 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가 너무 밀려서 9시까지 겨우 도착했어요. 이렇게 겨우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기차 시간에 맞춰 겨우 도착했어요. 휴, 다행이다. 그리고 일할 때도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 기한이에요. 6시까지 다 못할 것 같은데 다른 동료가 도와줘서 겨우 다 끝냈어요. 힘들게 6시까지 겨우 다 했어요. 또 우리가 가끔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근데 내일 5시에 일어나야 해요. 아,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났어요. 겨우 일어나서 출근했어요. 이럴 땐 진짜 출근하기 싫죠. 오늘 그 틱톡 커플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 커플이 히치하이킹에 실패하고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힘들게 도착했어요. 부산에 겨우 도착했어요. 2번 구지. 구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지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잘 못 쓰는 단어예요. 오늘 구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구지를 언제 쓰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근데 구지의 포인트는 그런 행동을 이해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때 구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구지를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호텔에서 결혼을 하자고 해요. 사실 저는 호텔에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호텔에서 결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지를 쓸 수 있어요. 굳이 호텔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이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여기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남사친이랑 스킨십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심지어 여사친이 제 무릎에 앉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한국 사람의 반응은 굳이 왜? 의자가 있는데 굳이 왜 무릎에 앉냐고 했어요. 친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를 쓴 거예요. 굳이 왜? 이번 틱톡 영상을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많은데 굳이 왜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하지?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가려고 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3번 사서 고생하다. 사서 고생하다는 일부러 힘든 경험을 찾아서 한다는 의미예요. 고생, 힘든 시간이나 힘든 경험을 사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힘든, 어려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면 빨리 쉽게 갈 수 있는데 저는 히치하이킹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서 고생하는 거죠.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캠핑하는 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자면 되는데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자는지 모르겠다. 캠핑하는 건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한국에 있으면 말도 통하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외국에 가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을 때는 일부러 힘든 일을 찾아서 해봐도 괜찮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결국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사서 고생한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히치하이킹 영상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챌린지도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